안녕하세요. 네, 대익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의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호주에 가려고 준비했던 과거에 저에게 조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고 와서 그런지 좀 많이 피곤합니다. 빨리 영상 찍고 한잔 먹고 자야겠어요. 자, 다시 그럼 영어와 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면 과연 저는 어떤 식의 조언이 가능할까요? 먼저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영어와 돈 둘 다 가지기에는 욕심이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호주 다녀온 것으로 의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먼저 저라면 영어와 돈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다고 하는 과거의 저에게 무조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막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대단히 어려워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의 말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해봐야지 아는 것이거든요. 단지 가능성만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막 통계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많은 변수가 있고 또 매우 많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가지를 포기하기에는 내 개인의 물음표 상자를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활용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과 같은 거죠. 먼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가지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보라는 말을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노력해봐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잡고 싶다면 그에 맞는 각오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을 잡을 만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보고 또 실천하고 막 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경험으로 체득하면서 얻어지는 느낌, 그것을 통해 얻는 생각, 행동을 통해 얻는 그 무언가가 노력을 통해 얻는 그 엑기스 같은 겁니다. 그 엑기스가 모이다 보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생각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론에 저항하고 부딪히고 막 또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갈등 또는 뭐 고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지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마침내 얻은 결승선인 겁니다. 그 결승점에 대해 우리가 그냥 의미부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봤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내 역량도 써봤고 부족함도 알게 됐고 또 어쨌든 물음표 상자를 열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더라도 설령 애매모호하게 끝났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과정에 대해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무수히 많은 길 속에 저만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거기서 도착한 길이 그냥 제 길이 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을 그냥 닿을 수 없는 목표라 여겨버리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온 노력, 그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길의 끝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내 목표였다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잃어보겠다고 막 젖먹던 힘까지 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고 도저히 못 가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 지점, 그 지점은 포기, 실패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내가 결승선을 꽂아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실패를 미화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솔직히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단 처음부터 뭔가의 가능성을 빠르게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뭐든지 간에 해보고 거기서 전해지는 한계 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일단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해보면 내가 이게 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해보게 되면 처음에 설정했던 내 목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하다 보면 내 목표를 현실 가능한 목표로 다시 재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미지의 영역을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도 당시 저는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긴 했는데 만약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언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두고 보자 이것들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저는 진짜 제 편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물론 힘든 목표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일단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고 한번 치열하게 해봐 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피킹도 유창하게 할 줄 모르고 돈도 막 시원찮게 벌었음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한번 또 제 상황과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1억을 벌고 네이티브처럼 하는 게 목표이긴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호주 가기 전에 실제로 1억을 벌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고 시급은 최저 얼마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급인지 정말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짜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긴 한데 현지 잡을 못 구하면 한인 잡으로라도 막 1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거기서 일단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저도 호주 와서 정말 개같이 고생을 해보다가 1억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주에 1000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주 1000불을 버는 것도 나름 성공한 인생 또는 성과로 여기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1000불을 벌지는 못했지만 진짜 막 호주에서도 투잡하고 끝나면 영어 공부해가면서 악착같이 돈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드니에서 지내다가 이제 세컨 비자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도 영어 공부하면서 저는 투잡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돈과 영어의 비중이 정말 치열하게 50대 50이었거든요. 돈과 영어 정말 그 어느 것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어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삶의 비중이 돈이 아닌 영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영어책을 원 없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제 목표가 또 한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저는 호주에서 한 40권 정도 읽었나? 아무튼 정말 미친듯이 영어책에 몰두하게 됩니다. 원서의 분량으로 제 한계를 도전해 본 적도 있었고 어느 분량에서 제가 그 영어에 대해 편안함을 가지는지 등도 모두 한번 다 테스트 해봤어요. 영어책을 통해 제 관심 분야를 미친듯이 넓혀보기도 해봤고 경제, 에세이, 자기계발 등 한국에서 내가 선호하는 분야를 영어책에도 그대로 해보기도 해봤죠. 정말 영어책으로는 저만의 가치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자신할 만큼 많은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또는 돈을 크게 벌지 못해도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었어요. 해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영어를 지나치게 유창하게 또는 정말 거의 통역사급의 수준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거기서 만족해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대화보다는 정보를 해석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 더 큰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보면서 나에게 뭐가 맞고 뭐가 맞지 않은지를 하나씩 구분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돈을 크게 벌진 못했어도 어쨌든 최소한으로 저에게 필요한 시드머니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엄마 집 부동산 대출금을 같이 갚아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한국에 와서 다시 수험생 모드로 살 때도 전부 다 내가 번 돈으로 했을 만큼 적어도 저는 후에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결과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았어도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제 돈으로 했거든요. 아무튼 제 삶은 이랬고요. 저는 처음에 돈과 영어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다가 영어 독서를 통해 제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결승선이라고 할 만한 지점까지 가봤어요. 그건 남들이 볼 때 느껴지는 애매모호함이 아닌 그냥 제가 찾은 저만의 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처음에는 돈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지를. 아니 만약에 그 호주에 가려는 여러분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 두 가지를 다 이뤄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단 저는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가능 불가능을 그 시점에서 따지지 말고 정말 해보고 싶다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해보고 싶다면서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치열하게 해보고 잘못했으면 반성도 해보고 떨어졌으면 막 좌절도 좀 해보면서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생각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 깨달음을 막 부정하려 들지 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목표를 재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성 있는 목표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목표를 현재도 내가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건지 등을 계속 해보면서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계속 믿고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나라는 사람을 계속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뭔가를 매우 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인 이상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분명 치열하게 노력할 겁니다. 더 잘해보려 막 악착같이 해보고 안 되면 막 좌절감도 느껴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감정에 충실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나 자신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결국 일종의 나 자신을 믿는 연습인 거죠. 다 해봐가면서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끝의 결론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열하게 해봤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